예, 먼저 박찬하 연수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찬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맡은 주제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리에 지금 방영이 이제 끝났는데요. 그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고대사의 진실을 찾아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틀란타에서 오늘 강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22일에 워싱턴에서 또 강의가 있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한사랑에서 연수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한류열풍사랑의 의장, 그리고 유라시안 네트워크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한사랑은 잃어버린 우리 문화와 역사를 되찾는 그런 역사문화 운동 단체이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국내에 있고 또 해외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한류 열풍사랑이라고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많이 이렇게 해왔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역사 문화를 특히나 이제 한류 팬들 같은 경우에는 한류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우리의 그 철학, 정신 문화까지도 알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한류에서 한국어 그리고 한국학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에 관해서 한국 자체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학 강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학마다 연구소마다 많이 늘어나서 10년가량이 한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류처럼 유명해진 한국 문화들이 진정한 한국의 문화일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리가 잘 안 나오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류와 케이팝,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으면 한국 역사에도 관심이 생기고 문화까지도 관심이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금은 2억 한류 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국 자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한국의 역사에 관해서, 문화에 관해서 우리의 정신문화는 무엇이냐, 철학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해외에 이제 동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해외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있고 후손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이제는 뿌리를 알아야 하지 않느냐,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이제는 나의 참 모습을 알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4년에 유럽 한인 총연합회에서 또 오셔가지고 강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한인 경제인 대회, 월드 옥타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시니어 분과에서 제가 역사 특강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셨고요. 그때 했던 것들이 대한사랑 채널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서 했었던, 그리고 최근에 3월 달에는요 헝가리에서 역사 특강을 했었는데요. 세계 유럽 차세대 한인 웅변 대회에서 역사 특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대한사랑 역시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에서는 3월 25일 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신문 가지고 계시나요? 여기 신문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신문 좀 보시고요. 신문을 보시면 이게 몇 면이냐면 저희가 8면짜리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들어가 보시면 유럽, 아시아, 미주 넘나들면서 역사 강국을 외치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는 이제 작은 글씨라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국립중앙박물관 일본과 중국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김한민 감독이 새로운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동북공정을
갖다가 이제 부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요 기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할 주제들이 요 부분입니다. 요 파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혹시 드라마 보셨나요? 드라마 16회로 넷플릭스에서 나왔는데 보셨나요? 선생님?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폭삭, 예. 듣기는 들으셨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한 그런 드라마인데요. 자, 그래서 유명한 아이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왔죠. 폭삭 소가수다. 이게 제주도 방언이라고 하는데 모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크게 속았다라는 뜻으로 들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제주도의 말이고요. 폭삭 속았다라고 하는 폭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폭삭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라는 뜻이잖아요. 크게 속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뜻과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서 오늘 강연 주제를 만들었는데요.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제목이 이렇게 나갔는데 넷플릭스에서 When Life Gives You 탄게린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삶이 당신에게 귤을 줄 때라고 하는 주제를 해가지고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폭삭 소가수다와 한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한국사라고 하는 것이 굴곡이 많았잖아요. 우리 인생과 같은 건데 뭐 한 가정사를 이제 이야기해주는 드라마인데요. 한국사는 어땠느냐? 굉장히 수고가 많았다.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렇지만 그런 수많은 세월 동안에서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도 겪게 됐고, 그리고 광복을 맞이했지만 역사 광복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이루지 못했다 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뭔가 뭐냐면은 우리 역사가 제대로 흘러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교과서를 믿었지만 배운 대로 외우고 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받은 교과서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렇지만 지금 우리 역사는 그 역사에 속은 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시작을 해보면요. 재작년에 이제 해외동포 언론사 협회에서 들어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신라 가이드를 했었어요. 저도 이제 제가 메인 가이드를 이렇게 했었는데, 보시면 이제 신라의 역사 연표가 있습니다. 역사 연표에서 국립경주박물관을 가서 이걸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자 보시면은 신라의 건국, 신라는 1000년 역사잖아요. 근데 건국에 이제 박혁거세가 건국했다. 저도 박씨지만 박혁거세 건국했다 이런 부분이 빠졌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신라의 300년은 요 파란색 부분인데, 저 아래쪽에 400년이 파란색 부분인데, 저 한 6배 정도 되는 길이에 무슨 뭐냐면은 그 뒤에 300년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랍죠. 뭐냐면은 이 400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경우에는, 400년의 역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뭐냐면은 왜곡되어 있다, 삭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행적 같은 것을 기록을 해 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년의 신라의 건국 역사가 4세기까지 부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2017년인가 학술대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물어봤는데, 신라 초기 역사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전부 다 했어요. 답변을 회피하고 싶다, 말 못하겠다, 북한 삐라로 본다. 북한 삐라로 보는 것은 뭐 완벽한 거짓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수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뭡니까? 그 대중 당사들은 다 그걸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과서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신라 건국 연도에 대해서 100만 유튜버이자 뭐 학원 강사도 하고 계시는 이분 같은 경우 뭐라고 합니까? 믿기 힘들다. 신라의 건국 역사를 믿기 힘들다. 그러면서 진짜 시험에 출제되는 신라사는 4세기 내무랑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고 가르쳐야 하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도록 강요를 했는가?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일제시대의 식민사학자들이었다. 이만희 시류, 스다 소키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지금도 우리가 가르치니까 한민족의 고대 국가의 성립은 4세기에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4세기에 가능하면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한국의 역사는 1600년 정도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엔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영구히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거의 이 한반도를 점유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거든요. 그게 바로 임나일본부 설입니다. 가야 땅이 있잖아요. 거기를 일본이 임나일본부를 경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세기에서 6세기 200년 동안 경영했다. 자, 그거를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가 임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제 신라가 있는데 이 가야는 임나였어. 그리고 여기에 일본부를 건설했어 라고 하는 것을 이 얼토당토하는 침략 이론을 지금까지도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침략 이론을 하고 보니까 삼국사기에는 그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네? 삼국사기에는 4세기에서 5세기에 우리나라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사건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삼국사기는 믿을 수가 없다. 그것도 특히나 초기 기록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나일본부설을 정설로 하기 위해서는 삼국사기를 믿지 못할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책을 이렇게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일본의 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신라 내무랑부터다. 내무랑이 17대 왕이가 그렇거든요. 근데 바로 이 내무랑부터 신라 최초의 왕이다. 내무랑 이전은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라의 왕은 56대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무랑이 17대잖아요. 그 이전에 16대까지의 왕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건국조를 지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건국조뿐만 아니라 16대까지의 400년의 역사를 지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신라가 1000년 역사를 온전히 복원을 해야 되는데 왜 경주박물관이 그거를 복원하지 못하고 이렇게 400년의 역사를 아무 기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어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사랑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근데 뭐 신라의 박혁거사만 지어진 것이 아니죠. 고려의 건국사에서 건국조도, 그 다음에 백제의 건국조도, 그 다음에 가야의 건국조도 전부 다 지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교과서에는 고구려는 2세기 태조왕, 백제는 3세기 고이왕, 그 다음에 신라는 4세기 내무랑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태고내라고 외우면 됐습니다. 지금도 태고내라고 외우면 되거든요. 자,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이종욱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바꾼다는 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것 같은 철저히 어려운 문제다. 쓰다 소키치 이병도 선생이 만든 틀이다 이거죠. 그 틀 속에서 있으면 안주하면은 편하다. 학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태조왕, 고이왕, 내무랑 이렇게 외우고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 초기 역사가 전부 다 불신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역사 학계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만희 씨를 쓰다 소키치 이런 사람들이 한민족의 고대 국가 성립은 4세기에 가능하니까 한국의 역사는 1600년, 1700년, 많아야 1800년 이거에 불과하다라고 이것을 만들어 놓고서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천상에서 지금 다 죽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깔깔 웃고 있는 거겠죠. 지금도 너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 놓은 그 틀 속에서 안주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워싱턴 가면 있는데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도 보면은 가장 오래된 그런 왕국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것이 언제냐면은 여기는 6세기쯤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의 첫나라가 1600년, 1800년대에 생겼다는 인식이 지금 전 세계에 굳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 박물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한국관이 있어요. 이 한국관, 중국관, 일본관이 있고 왜 한국관은 없냐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또 우리 학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 한중일 역사 연표를 만들어놨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프로토 쓰리 킹덤이라고 나옵니다. 원삼국, 원시삼국이다. 삼국이 이때까지는 어떤 국가의 구실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AD 300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300년이니까 4세기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가 국가의 구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사이버 외교단체 반크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신고를 한 건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써 있긴 써 있어요. 고구려의 건국은 37년, 백제는 BC 18년, 신라는 BC 5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있냐면 영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라고 하는데 왜 이거를 갖다 이 뉘앙스를 갖다 지적을 하거든요. 왜 트러디셔널이라고 했을까? 이건 뭐냐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AD 300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AD 300년이 되어서야 그때부터야 삼국이 국가로 성립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이런 교과서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것은 문헌이 안 나와요. 출처가 안 나와요. 고구려가 진대법 실시했다. 이건 출처가 안 나오잖아요. 고조선이 멸망했다. 출처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신라건국, 고구려건국, 백제건국의 출처가 나오잖아요. 그건 삼국사기에는 이런 겁니다. 삼국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믿지 않아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게 놀랍죠. 그래서 역사학에서 보자면 삼국사기에 그렇게 나올 뿐이지 라고 하는 것을 가로 열고, 요거는 요 연대는 가로 열고 삼국사기, 요 연대는 삼국유사 이렇게 써 있는 건 뭐냐면 나올 뿐이지 나는 믿지 않아 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그거를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신라의 건국 역사가 4세기까지 부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식민사관인데요. 이 식민사관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까 보셨지만 경주박물관만 보셨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을 대표적으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월 25일에 여기 계시면 아마 모르실 거예요. 2월 25일에 7개월 만에 개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임나일본부설 이거를 그들이 고수하기 위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초기 기록을 전부 다 불신하는 불신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 뭐냐면 임나일본부 이전에는 중국의 식민지였다. 한반도 북부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중국의 식민지였고 200년 동안에 일본의 식민지, 그러니까 600년에서 700년이 되는 기간 동안에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였으므로 너희는 식민지는 한반도의 운명이야, 한민족의 운명이야, 받아들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식민사관이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 그리고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 연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니까 일본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돼요. BC 660년에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그 자기네가 더 오래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들을 이제 식민지를 계속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군 조선을 이게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자신들은 뭐냐면은 일왕이 처음에 초대 일왕이죠. 신무천왕이라고 합니다. 신무천왕의 개척이라든지 그 신무천왕이 일본 열도를 개척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끝자락이 어디냐면 요 부분이거든요. 제가 여기 이제 신궁을 갔다 왔는데 신궁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본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2024년에 갔다 와서 2684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는 2685년이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100년 전에 보면 2500 몇 년이죠. 그러니까 2600년이 안 되는 그 시기 일본의 역사였는데 그거보다 한국의 역사가 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그 일왕이 처음에 그 일본 열도를 개척했던 그 일왕의 정체가 뭐냐? 36번째 단군이 계신데 메륵 단군이에요. 메륵 단군이 외인의 반란을 평정하고 와라라고 했는데 평정을 하고 오질 않았어요. 7년간 667년에서 610년 그러면서 일본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오질 않고 그게 협야후 배반명이거든요. 이런 원래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뭐 자세히 보면 태백일사에 나와 있는데요. BC 667년에 협야후에게 명하여 전선 500척을 거느리고 가서 해도를 거쳐서 외인의 반란을 평정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660년. 그래서 2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우리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군왕검을 신화시하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가 조선시대에 명나라 사대주의로 모든 사서들을 다 수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단군 조선의 이전에 명나라의 비위를 거스릴 수 있는 역사를 다 지워버려라. 그러니까 결국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단군 왕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서에서 인정하는 것은 남아있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위만하고 그 다음에 한사군으로 가는 이 역사만 남겨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군 왕검만 지워버리면 되는구나. 일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에 한국사 연대표로 가면 이렇게 돼 있죠. 단군을 신화시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을 시키고
이게 낭낭이라고 하죠. 낭낭을 세웠다. 그게 어디까지냐면 313년까지 421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 그러니까 박물관에 딱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한 나라의 식민지가 어디에 위치했냐, 바로 저 부분입니다. 한반도 북부에 위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고 있어요. 421년 동안 한반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냐? 한 나라가 식민지를 400년 이상 한반도 북부에 두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 나라의 그냥 영토였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 나라의 지도, 한 다이너스티 맵이라고 하면 검색되는 전 세계 교과서에 나가 있는 지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한 나라가 여기 한반도 북부에서 뭐 한강 이남까지 내려왔구나, 이런 지도를 하는데 우리가 막무가내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없이 뭐 대한사랑에서 130일 이상 이렇게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위를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7개월에 거쳐서 뭐냐면 2025년 2월 15일에 박물관을 재개관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좀 제대로 고쳐라. 너희가 10년 동안 한 나라가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식민사관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번엔 제대로 고쳐라라고 이렇게 공문도 발송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상설 전시관을 들어가 보면 7개월 리모델링 한 이후에 2월 14일 언론 공개를 하고 15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일반에. 그러니까 언론 공개할 때 저희가 갔었었는데요. 가 보니까 이렇더라.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나중에 대한사랑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2025년 국립중앙박물관은 동북공정의 들러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고조선 건국을 부정하고 한나라 식민지를 칭송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행태라고 해서 그걸 이제 요약을 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그 고조선관을 바꿨습니다. 고조선관으로 들어가 보니까 건국자 단군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뭐 삼국 다 없죠. 건국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의 시간이 축소가 됐습니다. 건국연대가 사라졌어요. 그전에는 건국연대가 있었습니다. BC 2333년 단기라고 하잖아요. 단기가 있었는데 이 단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단군을 신화시하는 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건 원래 일본의 학자들에게서 왔습니다. 1894년. 이때가 본격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죠. 언제냐면 갑오동학혁명의 하반기. 그때 이제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그때의 책도 동시에 이런 역사관을 갖다가 구사를 했는데 시라토리 구라키치 교수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의 이야기는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의 제자인 나카미치오는 중들이 날조한 이야기다. 승도의 망설을 역사상의 사실로 삼은 것이다.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화다.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는 뭐냐면 가로 열고 날조된 신화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만희 시주가 계승을 해가지고 단군 신화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방 이후에 그의 학계의 뒤를 이어서 송호정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단군은 신화다. 그리고 뭐냐면 단군은 신화이고 단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냐면 기원전 7, 8세기가 되어서야 청동기 문화가 발달할 때 고조선이 어느 정도 국가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보셨죠? 기원전 7, 8세기. 그리고 뭐냐면 차이나는 클라스, 대표적인 역사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 나갔던 강인욱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자막이 나가죠. 2700년 전. 우리가 분명히 2333년 전에 단군 조선이 건국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2700년 전이라는 거예요. 7, 8세기. 우리 역사에 처음 고조선이 등장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요 정도에서 한번 등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송호정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고조선이 국가 형성과 동시에 망했다. 형성과 동시에 망했다. 한나라의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뭡니까? 우리 학계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 학계에서 배웠던 외국인 교수들은 어떻습니까? 한국학을 하고자 40년, 50년을 배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한국인들이 잘못 알고 있다. 네?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UCLA 한국학 소장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한국사 시작점을 언제로 보냐면 기원전 1세기 혹은
기원전 1세기, 기원 후 1세기까지 한국은 역사 시대로 완전히 진입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역사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40년, 50년 한 한국학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걸 받아서 작년에 미국에 왔을 때 서점에서 산 책인데요. A Brief History of Korea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똑같이 나오죠. 후대 한국 역사학자들은 단군이 2333년에 국가를 건국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실체가 분명히 나타나는 가장 이른 시기는 기원전 109년이다 라고 하는 거죠. 108년에 망했잖아요. 그 1년 전에 실체가 그때 딱 드러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뢰했으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뭐 그걸 틀렸다라고 알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그렇게 됐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한국인의 시조는 단군이다. 임시정부의 이동영 선생도 그 다음에 우리 안창호 선생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사를 지어가지고요. 단군을 칭송을 했어요. 우리 황조 단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셨다 라고 하면서 가사를 5절까지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단군 대왕조의 높은 덕을 잊지 말자 라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김구 선생과 함께 했던 박찬익 선생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단군 어진을 다 들고 이게 자그마한 것을 가슴에 지니고 독립운동을 이렇게 했죠.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저 이제 역설이라고 이제 거기 보시면은 왜 단군이 실존 인물이냐 30분 강의한 거 있거든요. 단군의 아들이 있어요. 4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 장자가 부루태자거든요. 네, 부루태자가 실존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삼국유사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서에 단군왕검이 계셨다. 유단군왕검 아사단에 도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때는 여거동시 요임금과 동일한 시간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헌에 바로 그 단기 2333년 무진년에 그때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근거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단군 기원은 BC 2333년이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는 단기 4358년입니다. 자, 이 시간대를 축소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조선의 공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나 박물관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2000년대 초반에 뭘 없앴냐면은 동이족의 분포도라고 하는 저는 이걸 배웠거든요. 동이족의 분포도라고 하는 저 부분을 걷어냈어요. 없어졌죠. 우리는 동이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력 범위를 문화 범위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역사학계에서 원하는 원래 그 영토 범위는 이겁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엔 이게 있죠. 이것도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걸 갖다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지도는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 조선 총독부의 국사 지침이라는 거예요. 1920년에 옛날에 한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고 불렀다. 그럼 남부는 아니라는 거죠. 조선은 누굽니까? 단군이 개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부는 단군의 자손인데 남부는 단군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20년에 일본이 만들었던 그 교과서에는 북부는 중국에서 온 사람이 통치했으며 중국의 속국이었고 남부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 일본의 속국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20년에 만든 거기에서 일본의 학자들이 내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조선은 여기까지야. 고조선은 저기까지야. 남쪽은 아니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교과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반을 그어놔가지고 이 위쪽은 고조선, 아래쪽은 뭐 진국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미스테리한 자신들도 알 수 없는 선생님들도 알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이게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조선 총독부의 국사 교육 지침이 그대로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쪽은 진이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만희 시류 아까 나왔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100년 전에 조선은 고조선이죠. 고조선은 서북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한반도 서북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한반도 서북부라고 나와 있죠. 지금도 그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령성에서 고조선 유물이 발굴됐으니까 이건 어찌할 수 없고 두 개를 붙이죠. 랴오닝 지역과 한반도 서북부. 지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의 서술이에요. 자, 그러면 랴오닝 지역은 요령성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이 지역과 한반도 서북부 일대, 서북부는 여기죠. 두 개를 합하면 어떻습니까? 고조선이 여기라는 거예요. 고조선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계가 집중적으로 나중에 교과서에 넣으려고 하는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이나는 클래스에서도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국가라고 해가지고 이 지도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합니까? 대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되게 크다. 원래 엄청나게 큰 그 광활한 대륙의 나라가 고조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게 축소해 놓고서는 되게 크다라고 하는 멘트를 하게 만드는 거죠. 엄청 큰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단군조선의 공간을 점점 더 축소시키고 있다. 동이족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반쪽짜리에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과서가 중고등학 교과서는 여기입니다. 근데 계속 방송이나 밀고 있는 것이 이거죠. 서북부.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 이렇게 해야지만이 고조선의 옛 땅에 한사군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사군을 설치하고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하고 아래쪽에는 4세기에서 6세기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비파양 동검이나 고인돌의 분포 지역을 보면 단군조선의 강역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맞는 거죠. 아래쪽에 비파양 동검 제일 큰 게 저 남쪽에서 나오잖아요. 비파양 동검도 이렇게 나오고 고인돌도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아래쪽이죠. 그런데 여기를 이제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뭐냐? 뭐 위만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한사군, 한나라가 쳤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냐? 이 광활한 고조선의 땅에서 변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라하고. 이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여기가 아니라 이 중심부로 들어왔다. 중앙 부분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 뭐냐면은 한나라의 식민지가 한반도 북부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아까 박물관 개편 전에도 이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2월 25일 날 얼마 안 돼요. 2달도 안 됩니다. 근데 개편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더 심해졌어요. 4세기 초까지 한나라 식민지가 있었다라는 서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낙랑군 전시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나라의 식민지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서 많은 유물을 꺼내놓고 있죠. 이거는 원래는 뭐냐면 북방과 관계가 있습니다. 고조선의 반기의 어떤 국가였거나 계열 국가였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낙랑국이거나 그런 유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나라의 식민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기 보시면 낙랑 소개글이 여기 있어요. 한 분이 보고 있죠.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고조선의 옛 땅에 들어선 낙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3년 고구려에 멸망당할 때까지 새로운 문물을 들여오고 주변 나라와 교류하여 삼국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옛날에 문구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삼국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삼국 한반도 중남부에는 사만이 있었는데 78개 소국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여기에 한반도 북부에 한나라의 식민지 낙랑군이 있었는데 거기서 선진 문화를 이렇게 사만에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지도를 갖다가 다시 꺼내 들었어요. 더 악화가 된 거죠. 이런 지도가 예전에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관으로 들어가서 낙랑군을 정복했다. 고구려가 미천왕이 313년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13년까지 존재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낙랑군이 평양 일대의 낙랑군 명확하게 이렇게 표기를 하죠. 15대 미천왕이 낙랑군과 대방군을 몰아냈다. 평양 일대에. 그리고 이때서야 고조선의 옛 땅 이 지역을 찾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일본이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으로서 주장을 했던 420년 한사군 한반도설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이어서 이제 임나일본부가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임나일본부설은 뭐냐면 신공황후가
사만의 나라를 굴복시켰다. 원래는 이거였어요. 이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를 굴복시켰다. 근데 이거를 너무 믿지를 않으니까 조금 후퇴해가지고 369년부터 라고 후퇴를 했지만 원래는 그들이 세운 것은 뭐냐면 313년까지 421년 동안 뭐냐면은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낙랑군이 이제 멸망했으니까 7년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320년에 신공화국과 한반도 남부를 정벌했다라고 하는 이거를 먼저 만든 거거든요. 이걸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 연표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 아까 보셨듯이 313년에 낙랑군 대방군을 축출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한 커맨더리라고 해서 한나라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실 안쪽으로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있죠. 아까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게 조금만 지나면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낙랑군 대방군이 여기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천왕이 딱 쳤다. 그거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뭐 수나라 당나라의 전쟁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처음 부분 보세요. 자, 처음 부분입니다. 이제 이 애니메이션의 첫 부분 딱 들어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오랫동안 한반도 서북에 낙랑군 대방군이 있었는데 4세기 초 꽝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세기 초 313년까지 여기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런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된 거죠. 평양 일대 낙랑군과 대방군을 알기 쉽게 지도에 애니로 표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핵심이 뭐냐면 국립중앙박물관을 갔는데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에 낙랑이 한나라 식민지가 있었다고? 그럼 중국은 얼씨구나 하고 뭘 어떻게 합니까? 긋는 거죠. 그냥 여기까지 우리나라였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2025년에 모든 한국사 교과서 100%입니다. 처음 하나씩 조사를 해봤어요. 100% 뭐가 있냐면 낙랑군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예, 낙랑군이라고 다르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 갈색이고 여기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식민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명확하게 여기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면 전 세계 교과서가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한강 유역까지 한나라 영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교과서들이 보이시나요? 한강 유역까지 이렇게 내려온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번역한 우리나라 그 교과서 세계사 교과서조차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낙랑이라고 써놓고. 예, 영국 옥스퍼드, 독일 교과서, 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독일이죠. 독일. 이 아래까지 내려왔어요. 이건 뭐냐면 요 밑에가 인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한사군 한반도설, 아래는 임나일본부설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게 최악이죠. 중국인들은 지도에서 조선을 지우고 4개의 현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그것이 서울까지 뻗어 있었다. 지도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 여행 잡지예요. 여행 잡지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몇 줄 안 나오는데 이 얘기가 다 나옵니다. 중국 문화에 번창하는 중심지로 여겨졌던 낙랑 지방만이 살아남았다. 313년까지 지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다이너스티 검색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한 중국 청년인 것 같은데 유튜브 한나라의 지도를 그립니다. 어떻게 그립니까? 저 부분을 그리고 여기가 한반도잖아요. 한반도 딱 그어가지고 북한 땅을 다 그어버리죠. 이게 한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400년이면 뭐냐면 여기 우리 땅이었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정도죠. 그래서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어 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만 가지고도 뭐냐면 벌써 중국의 동북공정은 성공했다 라고 하는 거죠. 2017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공개를 했죠. 결국에 뭐냐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한사군 400년을 인정하고 200년 임나일본부까지 해서 이것이 조선 총독부의 식민사관의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시간 한 10분 남았습니다. 자, 폭삭
폭삭을 여기다가 쓰게 됐어요. 원래는 단어가 이게 아니었는데 폭삭만 한국사.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간추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사를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한국 외에 자신의 열도에서 완전히 이제 한국의 역사를 유적을 다 삭제를 하고 한국 내에 한국 역사를 말살하는데요. 첫 번째, 불태웁니다. 사서 20만 권을 압수해서 불태웠다라고 하죠. 이걸 증언하신 분이 누구냐면 임시정부의 신익희 선생이에요. 신익희 선생이 1910년 11월부터 해서 1년 2개월 동안에 이때 뭐냐면은 바로 일제에게 잡아 먹히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그때부터 1년 2개월 동안에 모든 걸 다 수색을 하잖아요. 대소서점, 향교, 서원 모두를 수색하여 단군조선과 관련된 사료와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내용의 서적을 압수하거나 불태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불태운 것이 20만 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문정창 선생이 증언을 합니다. 그 태운 것이 어디냐? 남산이다. 남산 플러스 경복궁 안에서도 태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강 박은식 선생이 돌아가신 지 100년 된 해거든요. 올해가. 한편과 동시에 여러 언론기관이 문을 닫고 모든 국사책을 압수했다. 지금 국헌인 국사책마저 태워 없애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때에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쓰기 시작을 하시죠. 독립운동가 최천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가호호마다 수색하여 압수한 뒤 한국의 역사에 관한 서적을 압수한 뒤 불태워 버릴 때였다. 누구나 다 독립운동가는 다 이때 이렇게 증언을 다 했어요. 네다니엘 페퍼라고 하는 미국인 기자가 있는데 한국의 역사는 이때 1920년에 취재를 한 겁니다.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엉금이다.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렇게 썼죠. 우리 임시정부 요원들이 번역을 한 겁니다. 원래는 콜렉트 앤 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코리안 히스토리, 문학 뭐 이런 거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폐하고 분서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서 20여만 권이 압수로 불태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다 불태운 것이 아니라 이제 강탈을 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토에 히로부미가 있습니다. 우리 고서들을 가져갔죠. 몇 수레나 일본으로 규장과 사서들을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통감, 소네 아라스케. 자, 이 사람도 뭐냐면은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통감을 했었는데 수많은 고서들을 약탈한 약탈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서로 수집함에 열중했음은 일반들이 다 아는 바였고 그 수가 2천여 권에 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테라우치 마사다케. 테라우치 마사다케는 고문원 18,000여 점을 약탈 반출해 갔다. 그 반출해 가가지고 자신의 문고를 만듭니다. 일본에 테라우치 문고라고 해서 만들거든요. 그 아들이 만들었죠. 죽고 나서 아들이 만들었고 몇 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온 것이 뭐냐면 18,000권 중에서 98초 뭐 135책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 개만 경남대에 반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 5만여 권의 한국 고대서가 고대 사서가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관계자가 일본에는 약 3,000종 정도의 우리가 5군데를 조사한 게 3,000종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더 조사를 하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더 많은 종류의 그런 책들이 일본으로 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국내청 쇼로부에 한국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진짜 규모는 아무도 모르다. 숨겨온 도서 목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국내청 서릉부 여기 보면은 빼곡히 있는 책들이 전부 다 우리 고서들이죠. 그러면 이제 일왕이 이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나라의 동대사에도 정창원에 보면 이런 우리 문화재들이 많이 와 있죠. 네. 그걸 가지고서 1년에 한 번씩 10월 달에 꺼내가지고 정창원 전을 합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 유물이에요. 고대 유물. 근데 작년에도 했잖아요. 우리 고대 유물을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창원을 갔었던 모습이고요. 오후 3시까지 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착각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국내청 서릉부가 이게 동경 근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에 보면은 정창원 이런 곳에 우리 문화재와 우리 책이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화재가 일본에 가장 많은 10만 권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강탈해 가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불태우고 강탈해 갔으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작을 하는 거죠. 한국의 역사를 조작을 합니다.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두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조선사 편수회는 1925년에 창립이 되는데 뭐 그전에는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처럼 조선사 편찬위원회라는 걸 두었고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일본의 조선사 말살 특별기관이 일왕의 특명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37년까지 16년이라는 기간이죠. 16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선사 편찬위원회부터를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1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거의 지금 돈으로 한 7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사업비는 무려 100만 엔의 거액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16년 동안 만든 책이 뭐냐면은 35권이에요. 24,000쪽 페이지가 분량이 되는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일본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어로 만드는 걸 잘 분석을 해보면 지금 우리 교과서의 틀이 여기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틀이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근현대사로 꽉 채워져 있고 고대사의 뿌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의 우리 교과서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비율이 완벽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의 고대사가 정말 10페이지, 10%도 안 돼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조차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의 건국주를 표기하지 않고 있다. 사국의 실질적인 건국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태군의 태주왕, 고구려는 2세기 태주왕, 백제는 3세기 고이왕, 신라는 4세기 내무랑 시기로 설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사군 한반도설, 낙랑군 평양설이라고 해서 결국에 한나라의 식민지가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9종 중에서 7종이라고 했는데 7종이 아닙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이거 다른 곳에 조사인데요. 지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는 표기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표기는 안 하고 서술은 엄청나게 했댔어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100%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은 지금의 교과서가 지금의 박물관이 어떻습니까? 조선사 편수회, 조선 총독부 산하의 조선사 편수회의 사관의 틀을 그대로 지금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은 30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무너졌는데 100년이 넘게 건재한 것은 바로 그들의 식민사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왕년에 경성대학 교수요, 그리고 식민사학자는 다카시 토오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방 이후에 한국을 와보니까 한국의 학계가 자신들이 깔아놓은 레일 그대로 위를 달리고 있다. 그들하고 단층은 없다. 네? 서로가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한사랑의 대한국제학술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성삼질 교수가 이런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뭐냐면 일본 교과서 대응 팀장이었거든요. 교육부에서. 근데 뭐냐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대응하지 말고 일본 탓하기 전에 당신네들 거를 좀 먼저 봐라. 당신네들 거 보면은 우리는 당신들이 해방되면 당신들 역사를 복원할 줄 알았다. 근데 시간이 지내도록 60년, 70년, 80년이 되어도 그 역사, 우리가 왜곡해 놓은 역사가 그대로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삭 소가수다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50년 이후에 해방 이후에 하나의 가정사를 얘기하거든요. 정말 수고했다라고 할 만합니다. 폭삭 소가수다, 정말 수고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선조들, 지금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재배 동포들 뭐 이런 분들의 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와중에 뭐냐면 역사학계는 어땠냐? 완전히 역사학계에 완전히 속았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손잡고 일본 역사학계하고 한국 역사학계가 손잡고 이렇게 지금 조작된 역사를 그대로 가르치고 있더라. 이게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의 한국사 조작은 대성공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과서만 보고 또는 그냥 들어가서 보기만 하고 왔으면은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것, 단군은 신화야. 이게 예전에는 한 반 정도였었거든요. 반 정도는 신화로 인식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90% 정도가 단군을 신화로 인식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단군은 신화야, 허구야. 한나라가 400년만 한반도 북부를 통치했어. 한반도 남부에는 임나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일제 식민사학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식민지 유산 그런 거죠. 이거를 타파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깎아먹는 디스카운트하는 그런
마인드 자체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뭐냐면 예전에 배운 것들, 기존의 관점, 기존의 역사관 틀을 갖다 깨고 언러닝을 해야 된다. 새로운 정보, 역사관에 대한 정보,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기존의 관념을 과감하게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인은 왜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하는가? 이제는 뭐냐면 있는 역사를 배우고 있는 역사를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신문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김한민 감독이 칼 고두마칸의 검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8월달에 크랭크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설마 이게 나온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두마칸이라는 누구냐? 환단고기에만 나와 있는 우리의 구국의 영웅이시거든요. 구국의 영웅. 바로 이제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때 누가 나왔냐면 고두마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무제를 격퇴를 하게 되죠. 그게 BC 108년이에요. 고조선이 멸망한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나라가 사군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걸 격파한 인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두마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두마칸에 무슨 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상상력을 발휘해서 영화를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거 뭐냐면 고두마칸이라는 실존 인물을 드러내는 거죠. 한무제. 네, 한무제를 이겨냈던 그런 어떤 우리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고두마칸의 실존성 증명이라고 하는 제 발표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한 40분 정도 발표를 했는데 이걸 보시면은 아 진짜 한무제를 격퇴한 이런 분이 계셨구나, 구국의 영웅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런 2025년도에 한반도까지 뻗은 한나라 지도가 가득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대한사랑에서는 이거의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큰 역사 광복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뭐냐면 근거가 있잖아요. 그 근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걸 근거를 가지고서 하나하나를 이제 교과서를 이런 지도를 만들어냈던 교과서를 수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수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이런 지도들인데 수정하게 되면 한반도로 못 들어오는 거죠.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었다, 그죠? 못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반도에 깊숙이 들어온 전 세계 교과서에 한나라 지도를 시정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의를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있는 역사를 있다고 말하는 대한인. 아까 보시면은 고열가 이 고두마칸은 47대 고열가 단군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군이 47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이 얘기를 했습니다. 47분이 계셨다. 쭉 다 일제 강점기잖아요. 이때 우리 역사를 본격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 역사가가 되어서 이런 책들을 이렇게 내셨어요. 전부 47대 한 명의 단군이 아니라 47분의 단군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47분의 이런 우리의 실제 원래 있었던 그 역사를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47분의 단군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환웅의 배달국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18명의 환웅이 계셨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대 좌우지 치우천왕이 계셨다. 그리고 지금 조폐공사에서는 전부 다 치우천왕이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모델로 해서 메달을 발행을 해서 수십억 원이 팔리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치우천왕 써있죠. 중국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조폐공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역사학계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조상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우리 평창 올림픽 때 또 치우를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는 과정이 있는데요. 뭐 영상에 안 나오지만 치우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두 5억 명에게 선언을 한 거죠. 우리의 선조가 치우다. 그리고 치우를 형상하고 있는 도깨비 가면을 쓴 그런 어떤 무대의 어떤 모습이죠. 나중에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9000년 한민족사의 국통맥이 있습니다. 47분의 단군조선, 18명 환웅이 통치했던 배달국이 있었고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7명의 환인이 다스렸던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역사가 완전히 송두리째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잃어버린 한민족사의
놀라운 진실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환단고기 책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의 어떤 역사관을 복원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원래 있는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역사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제 동포들을 찾아가는 이런 역사 특강,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찾아가는 역사 특강과 함께 줌 강의를 또 신청을 하시면은 이렇게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역사 특강을 해외에 많이 합니다. 중동 아프리카 한인회를 대상으로 또 이렇게 했고요. 앞으로도 이게 줌 역사 강연 시리즈를 바탕으로 해서, 왜냐하면 한 번 와가지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맛배기 강의, 그래서 그게 하나가 조금 작으니까 제가 이번엔 두 강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줌 역사 강의 시리즈를 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이런 우리의 원래 있는 역사를 찾는 그 역사 강복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동참을 해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